오늘 강의 제목은 블로그 1만 개의 비밀이고요. 부제목은 꾸준함의 이유와 마인드입니다. 뭘 하든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강의는 실행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나연구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이고요. 도서 출판 등 이사이면서 닉네임은 100번 작가로 주로 초보자분들의 책 쓰기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책 쓰기 외에 마인드, 원하는 것 이루기, 인간관계,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이런 특강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책 쓰기 하면서 저도 많은 책을 썼고 많은 분들께 이게 책 쓰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MBC를 비롯해서 몇 군데 유튜브에 좀 출연을 했네요. 우선 강의 전에 참석하신 분들께 질문입니다. 이 강의에 참석한 이유와 여기에서 어떤 거를 기대하시는지. 저는 일단 우경아 대표님이라서 들어왔고요. 제가 블로그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SNS 다 그렇지만 이제 그중에 블로그가 온라인 수익화의 기초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더 두려워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 만 개씩이나 글을 쓰신 그거는 어디에서 원동력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또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우경아 대표님이라서 들어왔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마 같은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성장과 성공인데, 그거의 꾸준한 실행이 필수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고,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나름 저의 강점이 꾸준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를 만들어낸 마인드,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실행을 더 잘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과들을 잘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요 시간은 1만 개라는 숫자가 주는 힘이 있지만 블로그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 마인드 강의니까 방법보다는 마인드에 집중을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실행했던 사례들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오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디에 집중해서 꾸준하게 할 것인가, 요렇게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얘기인데요. 아마 저를 최근에 보신 분은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단 말이야,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 옛날에는 그러면은 30 중반까지 거의 요래했었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죠. 이렇게 안동이 고향인데 유교 문화의 안동이 중심지잖아요. 그래 어떤 가정 환경이나 학교 교육 등등,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었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자신감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늘 이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려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왜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실행력도 없고 뭘 하더라도 끈기도 없고 자기 주장이나 소신은 더더욱 없고 뚝심 강단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리고 10년 차 넘은 평범한 직장인, 요게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랬었죠. 우리의 목표는 성장, 성공에 필요한 꾸준함을 만드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우리 인생과 일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 행복과 성공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것은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정의를 내려 놓았을 때 그렇게 되는 확률이 많더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연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행복과 성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야, 이걸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양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행복과 성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요? 행복은 지금 당장 웃을 수 있는 여유, 음, 예. 그리고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일상, 뭐 이런 음,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고, 성공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어, 그 반대기 지위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인정해주는 위치에 가 있으면 성공이 아닐까. 음, 내가 성공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정의해 주는 것 같고, 음,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정의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옳은 거죠. 우리 영란 대표님은, 딱히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점점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는 하고 건강한 게 되게 행복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부로 있다가 강사 준비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단절됐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어서 저한테는 뭔가 해내는 거, 지금 강사로 데뷔하는 거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인 것 같아요. 음, 크게 돈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지금 네. 현재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계속 준비했는데 그거에 대한 첫 걸음을 떼는 거? 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성공은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면 이제 대표님처럼 1만 시간을 투자해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네네. 좋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내가 정말 바라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과 모습이 어떤 건지,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점점 인생이 되어가는 걸 많이 느껴서 이런 질문들 서로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인데, 무한한 자존감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존감, 자신감이 기본 같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우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성장하고, 인생이 이제 한 번뿐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데, 이러한 인생을 누리고 즐기면서 최고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이런 표현들 좀 변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으로 아무리 질문해도 귀결되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처럼 저는 블로그를 꾸준하게 10,000개 넘게 써봤는데,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다른 어떤 거라도 이렇게 미친 듯이 뭔가를 꾸준하게 해보신 사례가 있으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한번 찾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의 어떤 빛나는 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은 성공자의 일단은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자의 행동을 하고, 내가 있는 위치를 성공자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치라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직장인에서 사업가가 되는 것, 사업가가 물론 때로는 힘도 들지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더라고요. 또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 서는 것. 독자가 아니라 작가, 강사의 위치에 서는 것. 이런 위치만 좀 변경이 되더라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어떤 마인드나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 강의입니다. 블로그 1만 개의 비밀. 오늘의 목차는 왜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많은 글을 썼나. 일단 우리 모든 거에는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리고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제가 무엇을 그렇게 썼는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면서 뭘 느꼈는지,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이렇게 한 목차를 잡아보았습니다. 일단 왜 이유죠. 원하는 내가 되고, 정말 진짜 내가 되고, 최고의 내가 되고, 행복한 내가 되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한 이유는 이 과거에 제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왠지 성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 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죠. 뭔가 내 안에 무한한 열정과 욕망과 뭔가 있는데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답답한 거를 많이 느꼈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요런 것들이 과거의 제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싫었었고, 요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과 간절함이 요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은 이랬어요.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저는 착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특히 경상도는 더 심하지만 이 유교 문화가 심하고 학교 교육도 다 같이 받았었고, 그런 뭔가 억눌린 그런 거에 많이 살았어요. 억눌린 세대잖아요. 자기 표현도 못하고 뭐 잘난 체하지 마라 그러고, 그죠? 뭐 나서지 마라 그러고, 밥 먹을 때 말하지 뭐든 다 하지 마라 그래. 이것들이 다 사람의 어떤 길을 죽이고 창의성을 다 죽이는 잖아요. 유독 저는 그런 걸 좀 심하게 살았었고,
또 저희 집안도 되게 말이 없는 집안이에요. 다른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다 답하더라고.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무조건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았거든요. 남들처럼. 그 살았지만은 한 30 중반 좀 넘어갔을 때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은 내 모습을 만났죠. 보고 배운 대로 학교 다니고 취직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문득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넘었을 때 깨달았어요. 큰 혼란이 왔죠.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미래는 불안하고 이런 혼란이 오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50대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하면 뭐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만나고 의문이 많이 들었었죠. 그 위에 다양한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제가 깨달은 이유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를 내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해볼 기회를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여건이 좀 그렇기도 하고 30 중후반 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양한 이제 강의를 변화를 위해서 자기계발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어떤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매일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매일 글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30 중후반 때 하게 되죠. 그리고 운을 쌓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웠거든요. 운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쓰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블로그는 온라인이잖아요. 이 블로그에 썼던 수많은 글들과 제가 매일매일 글을 썼던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운이라는 게 되어서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뒤에 들어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글이라고는 옛날에 어릴 때 일기나 회사의 보고서 외에는 거의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심했죠. 잘 쓰려는 마음을 버리고 일단 매일 한번 써보자 한 줄이라도 매일 쓰자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게 간절했나 봐요. 삶에 대한 변화가. 나를 알기 위해서 3가지를 했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또 묻습니다. 그 마음을 관찰하죠. 명상과도 같은 건데, 마음과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할 때 마음이 행복한지, 뭘 할 때 마음이 불편한지, 이런 걸 관찰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는 관점이 변한다고 하는데 늘 저의 시선은 외부로 향했었거든요. 외부로 남을 향했었는데 이런 시선이 돌면서 저라는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면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온 인생을 쭉 되돌아보고 이 내면아이라고 부르는 내 안의 어린아이, 내면아이도 만나게 되고 감정을 정화 치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제가 거치게 되었었고 앞에 했던 이런 모든 거를 저는 블로그에 다 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제가 몰랐었죠. 블로그가 뭔지. 저에 대한 질문, 그날의 감정들 모든 걸 다 일기장처럼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하루에 3개, 10개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그때 이미 한 몇백 개의 글이 아마 쌓였을 거예요. 그렇게 저 1년 동안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를 연구하네? 나 연구? 나 연구소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제가 블로그명을 나 연구소로 짓게 되죠. 지난 뒤에 깨달았어. 내 안에서 나 연구소라는 이름이 운명처럼 튀어나온 것은 나처럼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가치를 전하라는 일을 하려고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를 이름을 이때 글을 쓰면서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비전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한 4년, 5년 뒤에 미래가 될 차장님, 부장님 모습 되게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1인 개발을 몰랐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면 오프라인 창업만 할 줄 알았어요. 시작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안동에서 농약 장사랑 철물점이랑 지업사를 하는데 나는 회사를 가도 안동 가서 엄마가 같이 농 장사해야겠다 생각했었죠. 근데 엄마가 오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서울 살때 왜
그래서 안 못 가는 그래서 서울에서 을 판매하고 시공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알아봅니다. 알아보다가 보니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고민을 해도 퇴직금을 다 쏟아넣어서 창업이야 하겠지만 잘 나는 보장이 없고 제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무자본 창업이라는 걸 제가 보게 돼. 블로그 카페 같은 글을 보게 됐는데 저건 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자본 창업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자본 창업 관련해서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 주말마다 만나러 다니면서 무자본 창업과 1인 기업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2017년도였을 거예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실제로 무자본 창업 알려주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또 교육들을 받게 되고 이때 제가 부의 추월 차례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이 두꺼운데 기억에 남는 단어는 생산자 세 글자였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부자와 행복한 사람들은 다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강하게 결심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생산은 글쓰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꾸준하게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맞물려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을 꾸준하게 썼나인데요. 오늘 강의 제목처럼 블로그를 꾸준하게 썼죠.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캡처한 건데 정확히 1291개의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시작이 17년 5월이었으니 지금 6년 5개월 지났거든요. 이게 2393일이에요, 정확하게. 전체 글과 나누게 하면은 하루에 4.3개 나오거든요. 6년 5개월 동안 하루 평균 4.4개를 매일매일 써온 거죠. 제가 몸이 아팠던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습관처럼 매일매일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는 상해 노출과는 전혀 다른 글들이 많았죠. 일기장처럼 뭐 짧은 글도 있고 어떤 글은 한 줄, 두 줄, 별의별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카테고리 당연히 한 개였겠죠. 쓰다 보니까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글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고 점점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블로그 소통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글에 누군가 공감해주고 그들과 이웃되고 사람을 알아가는 건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안에 걸 밖으로 꺼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가벼워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1인 기업 사업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자, 두 번째 제가 꾸준하게 한 것은 유튜브인데요. 본격적으로 한 게 3년 3월인가 그래요. 한 4년 조금 전이었죠. 그러면은 4년이면은 1400일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1600개를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개 이상은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죠. 세 번째는 책 쓰기죠. 제가 2017년도에 1인 기업을 배우면서 어설프게 한 두 권 정도 써본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2023년 3월 달인가부터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하면서 오른쪽처럼 하루에 한 권 짧은 전자책을 완성하는 것을 1년 넘게 매주 월요일마다 한 권의 책을 쓰면서 8권 정도의 전자책을 썼고 제가 책 쓰기 코치나 강의, 공동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다양한 책들을 써서 지금까지 이렇게 ISBN을 받아서 출판하지 않은 책 포함해서 140권 정도 책을 썼죠. 계산해 보니까는 1419일 약 10일 만에 한 권씩을 그 책을 쓰니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공조랑 전세라서 분량은 짧은 책들이 많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많은 책을 썼더라고요. 자, 다음은 강의고 제가 강의도 본격적으로 한 게 10년 4월부터 퇴사하고 나서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강의를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하지만은 그동안 얼추 한 30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한 4일에 한 번꼴로는 계속 꾸준하게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몽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한 18개 정도의 서비스를 올리고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수익도 올리고 있고요. 종이책 공조 프로젝트를 하면서 15인 공조는 그동안 11편까지 출판을 했고 5인 공조는 지금 2편 출판 3편째 하고 있고 그런 공조를 50편까지 꾸준하게 진행하는 게 목표이고요. 자격증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18명의 책 수입 코치님들을 꾸준하게 양성을 했었고 제 목표는 50명 정도의 이렇게 코치를 목표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꾸준하게 몰입해서 생산을 한 것들이죠. 블로그, 유튜브, 책 쓰기, 강의, 크모 프로젝트, 자격증 과정 등등. 저는 이런 변화를 겪었어요.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은 중간에 마음 공부나 명상,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다 그런 것들 다
도움돼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지금은 무한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남을 눈치 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워낙 제가 마음이 뭔가 불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지금 그때 비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다 잘 될 거라는 큰 긍정 마인드가 생겼고 안정되어 있고 자유로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몸에 대해 자유로움이 많이 생겼어요. 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잘 하고 있고 정말 이 긍정 마인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긍정 마인드가 생긴 것 같고 삶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에 행복한 마음들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돼서 그런지 뭐든지 다 잘 되더라고요. 일도 잘 되고 계속 많은 일들이 들어오고 또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필요로 하고 잘 된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죠.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었고 직장인에서 1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었고 강사 작가가 되었고 덕분에 백권 작가가 되었고 이런 타이틀들을 갖게 되고 내면과 외면의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 앞에 이런 온라인상에 쌓아놨던 기록과 글 영상들이 운이 되었고 그 운이 결국은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나 제가 쓴 책들을 보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 의뢰들이 와요. 실제로 시청이나 이런 계속 강의 섭외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개인 코칭도 들어오고, 계속 전자책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케팅의 기본은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은 내가 이 상담에 대한 우위에 서고, 내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 써놓았던 블로그의 글, 유튜브 영상들, 책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의미는 우리는 언젠간 다 죽잖아요. 죽기 때문에 시간이 유한하죠. 하지만 사람의 성장과 가능성은 정말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라는 거 올 때 생각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오랫동안 정말 이 하기 싫은 일을 월급 때문에 하고 살았는데 하고 싶은 일만 하기만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늘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해놓은 것들이 다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글이라는 생산, 영상이라는 생산, 또 책이라는 생산, 이런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상에 블로그가 책이든 유튜브 등등 나를 많이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고, 그거를 보고 필요한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죠. 처음 할 때 당연히 세상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 견디고 이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시간을 견디고, 굴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를 기록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운이 돼서 많이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라는 사람은 이 무한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이 내면의 무한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긍정과 생산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온라인상에 나를 기록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준비했지만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백권 작가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입니다.